한자 이야기, 낱말 이야기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구배라는 낱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구배라고 하면 좀 생소한 느낌이 있는 그런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우리가 이런 문장을 볼 수 있습니다. 고바이가 심해서 숨이 엄청 가쁘다. 고바이가 심하다는 것은 비탈이 심하다, 경사가 심하다, 급하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경사진 길을 올라가면 숨이 이제 가쁘어진다 이런 표현이에요. 여기서 고바이라는 것은 사실은 일본말이다. 뒤에 나오겠습니다만 고바위 또는 고바우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고바이라고 많이 쓴다. 이것을 한자말로는 구배라고 한다. 이 구배를 쓸 것이냐, 이 구배를 쓸 것이냐. 여기 구자가 이제 좀 다르다. 그렇죠? 그러면 이 두 개의 구자는 서로 어떤 관계에 있느냐, 이런 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한자로 구배는 굽을 구자 또는 갈고리를 뜻한다. 그리고 배는 짝배다, 나눌 배다. 짝이라고 할 때는 배우자, 배필, 그렇죠? 나눈다고 할 때는 배분한다, 분배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여기 굽을 구자는 사사사와 쌀포다. 쌀포 안에 사사사가 들어갔다. 이렇게 되죠. 이것은 사실은 이 굽을 구자는 글귀 구자와 같은 글자다. 이것이 본자다. 본자고 이것은 속자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두 글자가 본자와 속자의 관계에 있으므로 두 개 다 똑같이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그것이 아니다. 본자와 속자의 관계이지만은 용도가 상당히 꽤 구분이 되어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굽을 구자는 글귀 구자와 사실은 같은 글자인데 안에 들어가는 것이 이제 입구자가 아니고 사사사가 들어갔다. 짝배다. 다규자에다가 몸기다. 이렇게 되죠. 옛 글자는 이제 그림은 이렇게 됐습니다. 다규자는 술단지를 얘기합니다. 술단지 옆에 사람이 이렇게 앉아 있는 모양이다. 그것이 이렇게 모양이 변했다. 술단지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사람의 모양이다. 그것이 왜 짝이냐, 왜 나누느냐 하는 것은 이제 여러 가지 설명들이 있습니다만 일단 이런 글자로 되어 있다. 그래서 구배, 과연 어떤 뜻일까? 자, 우선에 이제 이 구자와 이 구자는 같은 글자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발음과 뜻을 보면 글귀구 또는 올가미구 또는 글귀귀 할 때도 쓴다.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글귀다, 문장의 단락이다, 구절이다 이런 의미로 많이 쓰입니다만 오늘 나오는 구배와 관련해서는 글쎄요, 갈고리라는 의미가 있을 수 있고 또 갈고리는 이제 굽어져 있죠. 굽어져 있다, 휘어지다 이런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과 조금 관련된 의미로 나중에 이제 설명이 된다 이렇게 되겠죠. 자, 이 구배를 국어사전에 찾아보면 이러한 구자가 되어 있습니다. 이 구자가 아니다. 이것은 사전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제가 앞에서 이 글자와 이 글자는 같은 글자라고 했지만은 구배라고 할 때는 이것은 쓰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내용은 이제 보면 일반적으로 두 개로 나눠진다. 건설 용어다. 또 하나는 수학의 용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조금 복잡합니다만 수평을 기준으로 수평을 기준으로 한 경사도를 얘기한다. 지붕이나 낫가리 따위에 기울어진 정도, 그것이 구배다.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수학에서도 수평에 대한 경사선에 기울어진 정도를 얘기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평면 위에 놓여 있는 직선이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의 탄젠트다. 조금 어렵죠. 네, 좀 어려운데 뒤에서 그림을 잠깐 보겠습니다. 이것은 우리말로는 물매다 또는 비탈이다, 기울기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큰 특징은 일반적인 기울기와는 좀 다른 것이 이것은 수평을 기준으로 한 기울기다. 수평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어원은 일본말에서 온 것이다. 일본말에서는 일본 사람들도 이렇게 구배를 쓰고 이것을 고바이라고 읽는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가 고바이 얘기를 한다. 그래서 구배란 한자의 낱말 자체가 일본에서 온 낱말이라는 것을 일단 참고를 하시고 자, 그러면 물매, 비탈, 기울기를 쓸 것이냐 아니면 구배를 쓸 것이냐 고바이를 쓸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바람직하기로는 글쎄요, 물매, 비탈, 기울기를 쓰는 게 좋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까지 말하자면 건설 현장이라던데 이런 데서 익숙해져 온 것이 어감이 좀 다를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고바이를 써야 된다면 차라리 구배로 쓰는 게 좋지 않겠느냐. 같은 일본에서 온 것이지만 그런 생각은 듭니다. 자, 이것이 이제 말하자면 10%의 구배다, 고바이다. 아래가
변이 이렇게 100m다. 위에가 10m다. 이럴 때 아까 앞에서 X축의 양의 방향이라고 했죠. 여기에서 말하는 일종의 이것분의 이것이다. 탄젠트 값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것이 고바이 구배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것이 어원이 일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일본 사전이나 이런 데서는 이 낱말을 어떻게 설명하느냐. 물론 우리와 비슷합니다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일본에서도 역시 이 구벌 구자를 쓰지 걸기 구자는 쓰지 않는다. 이 낱말을 쓰고 있다. 구라는 것은 일본 사전의 설명입니다. 구라는 것은 갈고리, 낚싯바늘을 뜻한다. 그리고 배라는 것은 배치한다 또는 정렬한다는 뜻이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두 개를 합쳐서 경사 또는 비탈 모양을 뜻한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글쎄요, 제가 생각하면 이 두 개가 해석이 결론이 이렇게 나오는 게 아주 매끄럽지는 않습니다만 일단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 낱말은 일본에서도 에도 시대 때부터 사용했다. 이렇게 되겠어요. 에도 시대라는 것은 임진왜란이 끝난 그 다음에 도쿠가와 막부가 생긴 그 시대를 에도라고 한다. 그렇죠? 그래서 건축이나 농업 분야에서 어떤 지형이나 토지의 경사를 나타내는 말로 이제 사용되기 시작했다. 이때부터. 그러다가 시대가 흘러서 명치 시대에 들어와서 이제 공업이 발전하고 그렇게 해서 건축, 토목공학 분야에서 상당히 이제 중요시되는 개념으로 사용된다. 도로, 철도 건설, 도시 계획에 많이 사용된다. 왜냐하면 이것을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 구배라는 것이 아까 앞에서 봤듯이 수평을 기준으로 어떤 기울기를 얘기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수평이 제대로 잡히지 않으면 상당히 이제 위험해진다. 그렇죠? 그래서 중요한 개념으로 사였다라는 것이 일본의 구배에 대한 설명이다. 그래서 경사와 구배는 또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이것도 일본에서 설명한 것입니다만, 결과 따지고 보면 우리 설명이나 같으리라 생각이 됩니다만, 경사라는 것은 어느 한쪽으로 단지 기울어졌다. 기울어진 것을 경사라고 한다. 그렇지만은 이 구배, 고바이라는 것은 수평면에 대한 기울기다. 기준이 항상 수평이다라는 거. 우리 국어사전에서도 수평을 기준으로 한다고 엄격히 나와 있다. 이렇게 되죠. 자, 이 구배를 고바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 생활 속에 별로 안 쓰입니다만 제가 자료를 보니 조금 전문 용어라고 할 수 있는데 구배표라는 게 있다. 표시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기차 선로를 타면 철도 선로 곁에 세워서 선로의 기울기를 나타내는 표시다. 이 철도가 이렇게 있으면 항상 평평하진 않죠. 조금 이쪽으로 기울을 수도 있고 이쪽으로도 철로가 기울을 수 있다. 그것을 나타내는 표가 구배표다. 이것은 이제 선로 구배의 변환점, 선로가 이렇게 좀 기울어진 그것이 기울어지는 그 지점에서 어떤 변환되는 점에 세우는 것이다. 그래서 구배가 위쪽으로 되어 있느냐 아래쪽으로 되어 있느냐 그 정도를 표시해서 기관사에게 운전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말로는 이제 기울기표, 물매표라고도 한다. 자, 이런 것이 이제 기차 철도 옆에 입간판 같은 것으로 붙어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17하고 17.3인데 화살표가 위로 되어 있다는 것은 위쪽으로 올라가는 구배다. 상구배다. 이것은 이제 17.3인데 기준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퍼밀이다. 퍼밀, 퍼센트가 아니라 퍼센트는 백분율인데 퍼밀은 천분율이다. 이것은 결국은 천분의 17.3이라는 얘기다. 이렇게 되겠어요. 그리고 아래에 L이 있다. 이것은 랭스를 얘기한다. 길이를 얘기한다. 200m는 것은 지금부터 200m 동안에는 좀 위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져 있다라는 이제 그런 얘기도 하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구배표다. 물론 반대로 될 수도 있겠죠. 아래쪽으로 이제 될 수도 있겠다. 그것은 하구배가 되겠죠. 자, 이것도 상구배입니다. 그렇죠? 이것은 1000분의 30이다. 예. 그리고 길이는 1120m. 1120m 동안 이렇게 오른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위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그런 것이다. 물론 아래쪽으로 기울어졌을 때는 화살표가 아래쪽으로 되겠죠. 네. 이런 것이 이제 구배표다. 예. 저도 공부를 하면서 이제 처음 알았습니다. 이런 게 뭔가 보이기는 보였는 것 같습니다만. 그리고 별로 이렇게 구배와 관련된 낱말이 별로 없습니다. 그 중에 급구배선이다. 급하게 기울기가 있는 선이다. 바싹 되게 경사진 구배의 철도선이다. 철길이 있는데, 그렇죠? 이것이 아주 경사가 아주 높은 것을
급구배선이라 한다. 그 중간에 경사가 높은 곳에 기차가 철도가 올라가려면 중간에 예를 들어서 정거장이 있다. 정류장이 있을 때 여기에 그대로 세우기 힘드므로 이렇게 뒤로 가서 스위치백이라는 걸 해가지고 이제 주로 많이 하죠. 그때 이제 급구배선이 있을 때 그렇다. 또 동수구배라는 게 있었습니다. 막 그냥 한번 보고 넘어가도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만 수로가 있다. 물길이 있는데 지하수가 흐르는 거리에 대한 물의 낙차 비율이다. 지하수가 이렇게 흐르는 거리가 있고 하면 가장 높은 부분과 아랫부분의 차이, 그것을 동수구배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예는 구배가 조금 더 있습니다만 별로 우리 생활에는 쓰이지 않는다. 자, 앞에서 제가 이 구자와 이 구자는 같은 것이라 했습니다. 이것이 본자고 이것이 속자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는 같은 것이다. 그리고 앞에 이제 구에 대한 설명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낱말을 만들 때는 같은 글자이지만 낱말을 만들 때는 상당히 제한이 된다. 이 구벌 구자는 구배 정도에만 쓴다. 그 이외의 구자 들어가는 것은 대체로 이것을 쓴다. 그래서 구절이다, 걸귀다 할 때 구두점이다. 그렇죠? 고구려다, 구구절절이다, 미사여구다 할 때는 이제 대체로 이 걸귀구 본자를 쓴다. 물론 이제 가끔 가다가 이렇게 같이 쓰는 낱말도 있다. 예, 이 구검이다. 뭔가 어떤 일을 처리하고 맡아서 처리하고 검사하는 것이다. 구당이다. 이것도 맡아서 처리한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지금 생활에는 거의 쓰이지 않는다. 어쨌든 이 결론은 이 두 글자가 같은 글자이지만은 낱말을 만들 때는 용도가 확실히 구분이 되어 있다라는 그런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한종일 한자 구배 보면 똑같다. 근데 중국에서는 이 낱말은 있는데 별로 쓰지 않는 것 같습니다. 별로 쓰지는 않고 중국에서는 파도다. 파는 이제 말하자면 언덕을 얘기한다. 비탈을 얘기한다. 우리가 송파나루 할 때 그렇죠. 그 언덕의 비탈의 정도다라는 이런 말을 많이 쓰고 이 외에도 다른 낱말이 있습니다만은 많이 쓰지는 않는다. 우리와 일본은 일본 말을 가지고 와서 우리가 이렇게 쓰고 있다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구배, 고바이라고 흔히 하는 말인데 한자 말로는 이렇게 되고 우리가 이것을 우리 어무로 읽어서 구배라고 한다. 그리고 이 구자와 이 구자는 같은 글자이지만은 용도가 낱말별로 상당히 뚜렷이 구분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